안녕하세요. 사학개미 2020입니다. 오늘은 최근 6개월간 2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나이키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나이키가 시장에서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이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나이키의 재무 전망을 통해 경영진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보였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첫째, 나이키는 축구와 농구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둘째로는 신장 면화 문제로 인한 단기 역풍이 가라앉아 소비자들이 서구 브랜드로 몰리고 있습니다. 셋째, 베트남의 공장 폐쇄는 2015년에 공급을 방해했던 서해안 병목 현상처럼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나이키가 프리미엄 가격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이키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주당 22달러에 나이키를 샀다면 가치가 거의 570% 이상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높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매 가치가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나이키 수익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두 자릿수에 그친 후 한 자릿수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통화 효과를 제외하면 신발과 의류 사업 모두 지난 10년 상반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의 신발 수익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결국 2018년에는 4%로 급감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나이키가 또 다른 성장 둔화를 겪을지가 관건입니다. 나이키 브랜드 매출 약 400억 달러 중 40%는 북미 시장에서 창출됩니다.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는 2015년 초 서해안 항구 병목 현상으로 인해 재고 수준이 증가하고 3분기 수익 증가율이 감소했었습니다. 당시 나이키 브랜드의 CEO였던 트레버 에즈워드도 공장 매장 청산을 언급했으며 이는 수익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소매업계가 변화를 겪기 시작했는데 이는 디지털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판촉 활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의 선호도는 디지털 및 보다 개인적인 브랜드 경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북미의 장기적인 호황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경영진이 언급한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북미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좋은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 나이키는 북미 시장에서 전년 대비 4분기 141%의 놀라운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 수치는 학교로 돌아가기와 스포츠로 돌아가기 마케팅에 힘입어 15%의 양호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디지털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이키는 북미 시장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통화 중립적 성장률 40%와 전체 성장률 25%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과거 나이키의 매출을 둔화시켰던 문제들이 단기간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이키가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계속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추측해도 될까요? 존 도나위 나이키 CEO는 스포츠로의 회귀와 디지털을 향한 소비자들의 영구적 변화 그리고 건강과 웰니스가 향후 나이키 성장을 견인할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낙관론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개선은 3년 동안 다른 시장을 훨씬 능가하는 17.3%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신장 지역 면화 이슈는 나이키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브랜드들은 다시 좋은 조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구 브랜드에 대한 욕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응답자 1000명 중 81%가 나이키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해 6월 달에 48%보다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아디다스의 경우 31%에서 49%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내 브랜드인 리닝과 피크의 경우 6월 54%에서 각각 4%와
7%로 급락했습니다. 비록 중국 자국 내 업체들이 업계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나이키는 시장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고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이키가 중국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이키가 낙관론을 피력할 수 있는 수익의 두 번째로 큰 기여자인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첫째로 수입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이 시장에서 의류 사업이 번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BA의 인기는 유럽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NBA 챔피언 지아니스 아데토쿤보, 올스타 루카 돈치, MVP 니콜라 요키치 등 유럽 선수들이 영국에서 72%, 이탈리아에서 32%, 스페인에서 32%의 시청률을 각각 촉발시켰습니다. 실제로 나이키 후원을 받는 NBA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지역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일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클럽들 중 일부에 투자하면서 축구 산업에 존재감을 심어주어 앞으로 중국과 함께 이들 시장에서 나이키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베트남 공장 폐쇄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이키의 베트남 남부의 공장 약 80%를 폐쇄하도록 강요했고 10주치의 생산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고 항공 화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회사에 미치는 공장 폐쇄의 심각성을 경시할 수는 없지만 나이키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폐쇄와 마찬가지로 서해안 항구 병목 현상 역시 공급 수요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익 증대를 더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역풍은 장기적으로 나이키의 상승세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잦아들면서 나이키 매출이 9.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키 목표는 10%대 중반 및 상위 EPS를 따라 2025년까지 4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 1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진의 경우 나이키 총 이익률이 전면적인 가격 현실화 혜택을 받겠지만 공급망 우려 관련한 물류 비용 증가는 마진 확대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높은 IT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키의 가치는 적당할까요? 모든 투자자가 프리미엄 주식을 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나이키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에서 나이키는 최근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농구와 축구 산업 모두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기적 어려움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서구 브랜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공장 폐쇄가 골칫거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문제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장 폐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잠재적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장기 보유할 의사가 있다면 나이키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가치가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 또한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